네, 이번 시간 동기 발전기 운전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어떻게 되나요? 좀 화사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좀 PPT 활용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PPT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전 종류 총 세 가지가 있고 이거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동기 발전기 운전 종류에는 뭐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 발전기 단독 운전 문제를 통해서 단독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단독 운전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았다면 이 단독 운전의 특성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좀 자주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 운전 종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발전기 운전 종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전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바로 발전기 단독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아주 쉽죠. 발전기와 부하가 바로 직결돼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발전기가 부하가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 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바로 V커브의 가정이 된다. 이 운전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걸 케이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세 번째, 발전기 병렬 운전이 있습니다. 병렬 운전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발전기 단독 운전에다가 발전기 한 대를 더 붙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단독 운전은 학습 시 기본이 되는 운전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무한대 모선의 연결은 V커브 기본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발전기 병렬 운전은 발전기 단독 운전에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희 그래서 제 발전기 단독 운전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기 단독 운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독 운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380V, 이건 뭐죠? 저희 전격 전압을 의미하죠. 부하를 달았을 때 전격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선간 전압입니다. 선간 전압이다. 그리고 발전기는 60Hz로 지금 회전하고 있고 Y 결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수는 사극이다. 그리고 0.1ohm의 동기 리액턴스를 갖고 있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하에서 기기는 0.8 지상용률의 600A를 공급한다,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 A번 문제를 보면 발전기 회전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발전기 회전 속도는 이 공식 아시죠?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120에다가 지금 주파수가 몇 Hz죠? 60Hz죠. 60Hz고 몇 극기다? 사극기다. 그래서 4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값이 1800rp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 속도는 1800번 회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B번 문제,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을 380V로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좌 전류는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제가 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단자 전압을 380V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 전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380V라는 말이 뭐죠? 저희 선간 전압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380V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단자 전압을 VT로 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VT를 상전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앞으로 V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계좌 전류를 10A 흘려줬더니 저희가 개방회로 단자 전압 VT 값은 1000V가 찍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좌 전류에 저희가 10A를 흘려줬더니 이쪽에 유기기 전력이 형성이 되고 이때 단자 전압을 측정을 해봤더니 VT 값이 1000V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단자 전압 VT를 유기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기기 전력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1000V가 걸렸을 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건 1000에서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유기기 전력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577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단자 전압을 380V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단자 전압이 380V다 라는 건 이제 VT가 1000V가 아니라 몇 V다? 380V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서 포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계좌 전류가 10A가 될 때까지는 선형성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이 380V가 나오게 되려면 계좌 전류에서는 3.8A만큼 계좌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때 유기 기전력 값은 380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22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쓰는 220V 있죠. 그렇죠? 이거는 성전압 기준입니다. 성전압 기준이고 이거를 성간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 380V가 나오게 됩니다. 성간전압. 그래서 이 수치는 나중에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마 암기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계좌전류 10A까지 성형 특성을 가지므로 단자 전압 380V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좌전류는 약 3.8A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가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전기에 부하가 연결되어서 0.8 지상용률 600A가 흐른다면 단자 전압을 380V로 유지하기 위해 계좌 전류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까 발전기 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무부하일 때 단자 전압 VT 값이 380V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하를 체결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상만 따지고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값이 VT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성간 전압이기 때문에 유기 기전력 자체는 저희가 상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VT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T를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저희가 V라고 가정해줘서 성간 전압 VT 대용으로 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이식 많이 보셨죠? 이식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희 유기 기전력 값은 JIX에다가 V를 더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J는 그대로 오게 되고 저희가 지금 0.8 지상용률 600A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8 지상용률이라는 말은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8이고 6인 직각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0.8 지상용률이라는 거는 이것 분의 이거를 해줬을 때 우리는 10분의 8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0.8이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 각도를 시간에 따른 역률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해줬더니 우리가 0.8이 나오더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타 값을 찾으려면 코사인 역함수에 0.8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세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는 크기 값은 600A고 600A죠. 그렇죠? 600A고 각도는 코사인 역함수에 0.8을 해주고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 역률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X 동기 리액턴스죠. 이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0.1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0.1옴의 동기 리액턴스를 갖는다. 동기 리액턴스는 우리 어떻죠? 전기자 반작용 저희 배웠죠? 전기자 반작용에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는 어떤 전기기계에 모두가 다 포함되는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다가 누설 리액턴스를 더해준 값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0.1 곱해준다. 저희 0.1 곱해준다. 그러면 JIX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단자전압 VT는 저희가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유기 기전력은 지금 Y 결선이므로 상전압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VT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V로 해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380V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문제 조건이 달려있죠. 그래서 VT는 380V이고 우리가 V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루트 3으로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값은 저희가 어떻죠? 220V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1번 박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600, 크기가 600이죠.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사인 역함수 0.8을 해주게 되면 36.87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상 역률이므로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J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도로 따지면 90도가 되고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90도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도를 계산을 해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53.13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600은 이렇게 써주고 0.1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거는 크기 값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00이랑 0.1을 곱하게 되면 크기는 60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는 60 그리고 각도는 53.13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0V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는 60이고 각도는 53.13도인 거를 저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X축의 좌표는 36 그리고 Y축의 좌표는 48인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J는 48이 되고 X축은 36이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써보면 36 그리고 Y축은 J죠. 그리고 48 이렇게 해서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각도가 몇 도다? 53.13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몇이 되죠? 60이 됩니다. 이 길이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노파심에 한 번 더 자세히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단자 전압, 상전압 기준으로 220V 기준이 이런 전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유기 기전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260.5V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는 유기 기전력 값이 얼마였죠? 380V를 유지시켜주려면 무부하일 때 220V만 필요했죠. 저희 그렇죠? 220V만 필요했다. 하지만 지상 부하를 걸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만큼의 값이 필요하다? 260.5V의 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 기전력은 260.5V 정도가 필요하고 성간 전압으로 고쳐주면 451V까지 계좌 전류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간 전압 기준이라고 하면 451V이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380V가 되는 거죠. 성간 전압 기준으로 바꿔주면요. 그래서 상 전압 기준으로 유기 기전력은 260.5V가 되고, 그리고 단자 전압은 상 전압 기준으로 220V다. 만약에 성간 전압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451V가 되고 V는 어떻게 된다? 380V가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계좌 전류는 약 4.5A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발전기가 현재 지상 부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운전 시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까 무부하일 때는 3.8A 정도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약 4.5A 정도의 계좌 전류를 흘려줘야 성간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380V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더 큰 계좌 전류가 필요하다. 그 말은 즉슨 강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V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계좌 저항을 낮춰서 가변 저항을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 계좌가 저희 회전자의 계좌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저희가 계좌 전류를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을 낮춰서 가변 저항이라는 뜻이죠. IF를 강여자를 취해준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계좌 저항이 낮아지면 계좌 전류는 커지고, 즉 이 말은 즉슨 강여자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의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즉 발전기 지상 운전 시 강여자를 통해 단자 전압을 조정해 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역률은 동일하고 전기자 전류가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은 즉슨 원래 전류가 이마만큼 흐르지 않았습니까? 600A가 흘렀죠. 그런데 여기에 같은 역률을 갖는 부하 전류가 더 발생을 했다. 그러면 현재 전류는 이마만큼 더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당연히 유효 전력도 증가하고 무효 전력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발전기에서 조정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런 검은색 상황에 있던 전류가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유효 전력이 증가가 되죠. 그렇죠. 네, 이때 P가 증가함으로 자연스럽게 주파수는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희가 유효 전력이 증가를 하면 주파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회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전자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원동기를 이용해서 프라임 무버를 이용해서 원동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돌지 않습니까? 회전자가.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 매달려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아까 1800rpm으로 돌아야 되는 것이 어떻죠? 사람이 예를 들어 매달려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회전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1800rpm보다 회전수가 감소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유효 전력이 증가했을 때 주파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증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회전자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회전수는 우리가 1800rpm으로 맞춰졌다 해도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죠? 회전수가 전부 다 아무래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저희가 이렇게 무부하일 때 주파수가 있었죠. 그런데 부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Y축을 F 주파수로 잡고 이 X축을 유효 전력이라고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파수는 감소한다. 그런데 이렇게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소를 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조속기입니다. 조속기는 우리가
가바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효 전력이 증가했을 때 주파수 변동이 선형성을 나타내지 않고 비선형적인 이렇게 수화 특성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조속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선형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속기가요. 그래도 유효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파수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부하 주파수가 예를 들어 62Hz로 있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어떻죠? 0.8 지상 역류를 걸어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60Hz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부하 주파수가 62Hz였는데 유효 전력이 증가해서 주파수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감소를 했다. 해서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곳에 주파수가 60Hz가 되고 이때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아까 몇 도가 됐죠? 53.13도가 된다. 그리고 이 V 값은 우리가 아까 상전압이라고 가정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60Hz의 점에 X축상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점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무부하일 때 이 점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서 1번으로 뚝 떨어졌죠. 1번 위치로. 그게 바로 시스템 주파수, 즉 60Hz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전기자 전류가 이만큼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2번 위치에서 가동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58Hz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가 저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번일 때 아까 요 P1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요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서 부하가 이렇게 더 증가를 했다. 그래서 부하는 더 증가를 하고 주파수는 더 감소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60Hz 상태에서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무부하 주파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게 되면 이 선에 위치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 60Hz가 걸려 있는데 부하가 이렇게 더 증가를 했다. 하지만 주파수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부하 주파수를 더 늘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P가 증가함으로 자연스럽게 주파수는 감소한다. 대신 조속기를 사용할 경우 급격한 주파수의 변동을 막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유효 전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죠? 주파수는 감소하지만 이게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조속기가 이렇게 선형적인 커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선형적인 커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에서 2로 주파수가 유효 전력이 커짐에 따라 주파수가 하락한다. 하지만 주파수를 60Hz, 우리 시스템 주파수가 60Hz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60Hz로 맞춰주기 위해서 3까지 무부하 주파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결론, 즉 P2가 P1보다 크게 되면 시스템 주파수를 60Hz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부하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네,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하 증가 후에 시스템 주파수는 60Hz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요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둘 다 60Hz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무부하 발전기 기동을 하게 되면은 RPM 저희가 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쭉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 사극기에서 무부하 시 정확하게 1800rpm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까 제가 이게 62Hz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보다 그러니까 사극기 기준 1800rpm보다 조금 더 크게 rpm을 제가 설정을 딱 해주게 됩니다. 무부하일 때요. 그래서 P 증가로 인한 이런 주파수 하락이 존재하게 되므로 무부하 주파수 회전수는 1800rpm보다 큰 예를 들어 1840에서 1850rpm으로 조속기가 세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계산해 주게 되면 61.5Hz로 무부하 주파수를 조속기가 처음에 세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Q가 남았죠. Q가 아까는 P가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고 이제 Q가 증가했을 때 발전기의 단자전압 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부하였었을 때 단자전압이 존재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부하가 늘어나면서 부하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 부하가 생기면서 단자전압이 감소하게 됐다. 그래서 Q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단자 전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전기 조정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가 증가함으로 자연스럽게 단자 전압은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80V, 지금 상간 전압 기준입니다. 상간 전압 기준, VT라고 제가 명기를 해놨죠. 그래서 380V를 갖고 있었는데 아까 부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 여자를 해주지 않고 우리가 유기 기전력 자체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단자 전압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강 여자를 해줬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운전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상황인 거죠.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상전압 기준으로 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좌 전류가 더 커졌더니 어떻게 된다? 더 감소를 하더라라는 거죠. 단자 전압이. 그렇죠? 이 상황에서 단자 전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아까 저희 했던 것처럼 계좌 전류를 다시 한번 증가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유기 기전력이 상승하고 단자 전압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이 상태로 V가 이렇게 있었고 이 검은색을 보게 되면 이 상태로 JIX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 전압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마만큼 어떻죠? 전기자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기 기전력 여자 상태는 그대로 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노란색 이 벡터와 이 보라색 벡터, 지금 빨간색이죠. 이 벡터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 상태에서 JIX의 크기가 어떻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만든 이 상태가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강여자를 한 번 더 해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초록색 이거 보이시죠? 강여자를 더 취해주게 되었더니 우리는 아까 380V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80V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220V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 이 상황이 바로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380V에 어쩐다? 단자 전압 VT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유기 기전력은 아까 저희 이때 260.5V를 성간 전압 기준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451V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유기 기전력 451V보다 큰 유기 기전력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Q2가 Q1보다 더 크게 됐다. 그 말은즉슨 무효 전력이 증가했다. 부하가 필요로 하는 무효 전력이 증가했다. 그렇게 되면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계좌 저항을 감소시켜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준다. 즉 강여자를 해준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제 발전기 단독 운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P와 Q는 우리는 지금껏 다들 어떻게 정해졌죠? 무조건 단독 운전일 경우에 부하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예를 들어 나 P가 200만큼 필요해. 그러면 발전기는 P를 200만큼 주고 나 지금 Q가 50만큼 필요한데 그러면 발전기는 그냥 무조건 50만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 Q가 80만큼 필요한데 그러면 발전기는 나 그래 그러면 내가 80만큼 줄게. 이렇게 부하가 필요한 것만큼 발전기는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단독 운전 상태에서 발전기의 PQ 공급은 부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즉 발전기는 부하가 필요한 PQ만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속기 설정치로 주파수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조속기 설정치로 제어하게 되는데 즉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주파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속기를 통해서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 그렇죠? 원래는 조금 더 변동이 심해야 될 친구지만 조속기 덕분에 그나마 선형적으로 감소가 된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주파수는 감소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무부하 주파수를 증가시켜 놓는다면 유효 전력이 증가하여도 시스템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증가를 해서 주파수가 이 상태로 감소가 됐다. 하지만 시스템 주파수는 이것보다 더 큰 값을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는 무부하 주파수를 더 증가시켜서 이러한 곡선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효 전력이 공급이 됐을 때 새로운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거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 이쪽이 시스템 주파수죠. 시스템 주파수에 맞춰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하실 건 P로 인한 주파수 변화를, 그렇죠, 이렇게 주파수가 변화했죠. 조속기 설정치로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주파수 변화로 유효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파수를 제어해서 유효 전력 값을 제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이 케이스일 때 우리가 주파수를 조정해서 유효 전력 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독 운전일 경우에 이 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부하가 필요한 만큼만 공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파수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 P가 증가해서 주파수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부하 주파수를 조금 더 높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에서 F를 조정한다고 해서 유효 전력값이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독 운전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파수로 유효 전력을 제시하는 것은 케이스 2번, 즉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의 경우에 주파수로 유효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단독 운전일 경우에 주파수를 제어한다고 해서 유효 전력이 제어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에서는 부하가 필요한 만큼만 유효 전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계좌 전류로 단자 전압을 제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의 무효 전력 크기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면 무효 전력이 증가하여도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단자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즉 대신에 우리는 강여자를 해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Q로 인한 단자 전압 변화를 계좌 전류로 제어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단독 운전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계좌 전류, 즉 강여자 저여자로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것은 뭐다? IF로 우리가 Q를 제어하는 것은 케이스 2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동기발전기 V곡선 원리가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계좌 전류로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는 개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단독 운전일 경우에, 방금 저희가 공부한 경우로 따져보면 우리가 지상부하가 걸렸을 때 발전기는 당연히 지상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필요한 Q를 공급 중입니다. 이때 강여자를 해줌으로써 단자 전압을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독 운전일 경우 강여자를 해준다는 것이 무효 전력을 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공급량은 부하가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해주게 됩니다. 어디서요? 단독 운전일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무한대 모선에 연결될 경우에, 지상 부하일 경우 발전기 단자 전압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한 유효 전력과 일정한 단자 전압을 유지해주게 됩니다. 자,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강여자를 해준다면 무효 전력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전기 V곡선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효 전력을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발전기에. 그래서 부하 입장에서는 이미 필요한 무효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 모선 입장에서 발전기는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네, 콘덴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는 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V곡선의 특징을 이 단독 운전과 결부시켜서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발전기 V곡선과 좀 결부를 시키셔서 무효 전력이 어떻게 공급이 되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V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경우를 의미를 한다. 이때만 V곡선의 특징을 따져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V곡선은 이런 일반적인 단독 운전의 경우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 달아드릴 때 이 경우를 아까 제가 단독 운전을 예시로 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발전기 단독 운전과 무한대 모선에 연결되었을 때 발전기 운전 조건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모선에 연결될 경우는 보통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단독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요. 현실적으로는 발전기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될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되면은 발전기 단독 운전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단독 운전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를 학습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V곡선이 이런 무한대 모선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V곡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무효 전력 공급이나 뭐 소비하는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V곡선을 도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학습을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은 이번에는 저희 지상부화 봤죠. 지상부화 봤으니까 그 다음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진상부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상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 케이스 2번, 저희 아까 케이스 1번 했죠. 케이스 1번 했죠. 그래서 케이스 2번,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 운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자면, 발전기 단독 운전이 기본이 된다. 무조건 기본이 된다. 이걸 짚고 케이스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무한대 모선이 연결됐을 때 발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게 알아보는 게 끝났으면 우리는 단독 운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덧붙여서 병렬 운전을 알아본다. 이게 케이스 3번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발전기가 무효 전력이 공급한다, 공급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일선지랑 유효 접지 조건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